어제 10년 국채 입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낙찰금리 4.610%죠. 미국 국채 입찰 방식은 더치 방식이라서 낮은 금리를 써낸 입찰자들 먼저 채우다가 총 한도 350억 달러가 채우게 되는 마지막 높은 금리를 써낸 입찰자가 최종 낙찰 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금리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금리는 낮은 거부터 높아지는 거니까 채권 가격으로 얘기하면 높은 가격에서 점점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지금 낙찰 금리가 4.61%인데 결과를 보실 때 낙찰 금리 4.610이라는 것의 절대 4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전달과 비교해서 전달에 4.289였는데 이번 달이 4.6이 됐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입찰 전 시장금리 또는 입찰 전 거래금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입찰에 대한 성격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당시 미국채 입찰 전 시장금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가 오후 1시 정도가 되겠죠. 4.6보다 더 낮은 구간에 위치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시장금리보다는 발행일 전 거래금리라고 하죠. When issued yield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4.592%와 4.61%를 비교를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테일이죠. 낙찰금리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발행일 전 거래금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확인이 어렵죠. 블룸버그 터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트레이더 아니면 이 금리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시장금리랑 비교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채권 입찰이 승인이 되고 발표는 되지만 실제 입찰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 거래가 되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거래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입찰 전 어느 정도 입찰에 대한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입찰은 결과적으로 4.610으로 낙찰금리가 거래금리,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나 또는 입찰 전 거래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국채 수요자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건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금리라고 볼 수 있는 발행 전 거래 시장 수익률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니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장금리가 보통 오후 1시 발표가 되거든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장금리 흐름과 비교를 해보시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시장금리랑 비교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채 입찰 전후에 시장금리를 살피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국채 입찰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찰 관련해서 성격을 파악해 보려면 이 응찰률을 많이 보시죠. 지금 2.5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응찰률이라는 것은 2.5배라는 응찰률이라는 것은 지금 350억 달러 입찰에 875억이 구매자들이 응찰을 넣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은 이렇게 넣었지만 금리를 높게 써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6보다 높은 5%를 써내든 5.5%를 써내든 이 응찰률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응찰률은 허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은 한 달 전 9월달 10년물 입찰 결과입니다. 당시는 2.52배였는데 이게 2.52배에서 2.5배로 조금 소폭 응찰률이 줄었죠. 이래서 수요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딜러들이 얼마나 금리를 써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찰률 하나만 갖고는 국채 수요 입찰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찰 결과는 한마디로 낙찰 금리에 대한 거래시장 금리하고의 비교도 그렇고 응찰률도 그렇고 전달에 비해서 모두 조금 소폭 수요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응찰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수요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응찰과 10월달의 응찰을 비교해보면 사실 10월달 최근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요거에서 요거 나눠보면 계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실수요가 없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간접 응찰자는 좀 줄었고 직접 응찰자도 응찰률이 좀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도 마찬가지로 응찰률은 줄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직접 응찰자들의 이제 보험사, 헤지펀드, 연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직접 응찰자들이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응찰률이 줄었다는 것에 이제 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부진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프라이머리 딜러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응찰률 자체는 떨어지긴 했지만 응찰률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간 물량 자체가 늘어났죠.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실수요가 조금 부진해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예상이 됐던지 뭐 많은 물량의 입찰을 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응찰률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뭐 그래서 입찰 결과를 갖고 수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예전부터 줄곧 채권 수급에 있어서는 입찰 결과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 채권 흐름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 이런 응찰자들이 있겠죠. 뭐 중앙은행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각종 금융기관들, 뭐 펀드들, 뭐 보험사들, 이들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입찰 결과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장기채 금리는 크게 경기와 물가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그런 트레이드 영역에서의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의 추이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10년물 입찰 결과를 놓고 수요가 없어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꾸준히 드렸고요. 사실 오늘 입찰 결과는 지난달, 이게 이제 9월달이죠.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수요가 부진한 것은 맞고요. 뭐 그렇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인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짧은 기간에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매달 있는 입찰이라는 점에서 채권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반 입찰자들, 응찰자들이 채권을 사지 않아서 금리가 오른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 접근하는 그런 로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극단적으로 쉽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금리는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는 낮으면 낮은 대로 국채 입찰을 하는 구매자들, 응찰자들은 꾸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PPI 내용입니다. 어제 9월달 PPI가 발표가 됐죠. 전달 대비 0.5% 상승. 직전 달엔 0.7이었습니다.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컨센은 0.3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높은 PPI가 발표가 된 겁니다. YOY로 보게 되면 2.2% 상승입니다. 이게 2.0에서 다소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컨센은 1.6% 정도였으니까 지금 사실 PPI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이 정도의 반등은 보시는 것처럼 뭐 24년 4월 이후 지금 처음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파란 선 떨어졌다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반등하게 된 주요 원인은 보시면 이 상품 가격이 0.9% 상승을 했고 이 상품 가격 안에 세부 내역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3.3% 상승을 한 것이 원인입니다. 근원 PPI로 보게 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전월비 0.2% 상승, YOY로는 2.8% 상승입니다. MOM은 뭐 전달하고 똑같았고요.
YOY는 소폭 둔화된 것으로 2.9에서 2.8로 0.1%포인트 둔화된 것이죠.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여전히 코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회색 선이죠. 즉 헤드라인 PPI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해석을 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그런 그 정도의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코어 PPI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시장의 관심은 오늘 CPI에 쏠려 있죠. 클리블랜드 연은의 CPI 나오 보시게 되면 9월달 CPI 0.39, 코어는 0.3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CPI 전망치가 늘 오버슈팅하면서 과대 집계된 경향이 있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몇 달 동안 CPI를 되게 높게 잡아왔습니다. 대략 보시면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0.22, 0.28, 0.27 정도로 꾸준히 더 높게 전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CPI 수치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0월 달은 0.2까지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PPI하고 10년 국채 입찰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